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회문화운동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 해당하죠. 이때 제정된 교육령, 첫 번째 교육령이 되겠는데요. 이 1차 조선 교육령은 1910년대에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학제 차별이 있었다.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차별적인 이런 제도적인 조치, 이게 바로 이제 1차 조선 교육령이었었죠. 차별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일본인 6년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학교 기준 6년이 아닌 4년이더라. 자, 요게 1차 조선 교육령 무단 통치. 2번 기존의 사립학교령. 이 사립학교령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일제 지배로 넘어오면서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1910년대 1차 조선 교육령 시기에 사립학교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1908년 서당 설립 통제 법령인데요. 자, 요거는 1910년대 이제 유지된 정책으로서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서당 규칙이라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사립학교와 관련한 여러 가지 통제 정책들이 1910년대 이렇게 존속된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 일제강점기 이번에는 1920년대예요. 1920년대 교육령, 자 1차를 2차로 바꾸게 되죠. 문화통치 시기에 제정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기존의 학제 차별은 완화됩니다. 문화통치 시기니까요. 이 시기 때는요. 보통 학교 연수가 4년이 아닌 6년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통치 시기 보통학교 6년 2차 조선교육령. 5번 1930년대 후반에 즉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제정이 되는데요. 자, 기존의 교육령을 한 번 더 바꾸게 된다. 3차 조선교육령. 3차 조선교육령은 민족 말살 통치 시기. 이때는요. 조선어 과목이 선택 과목 즉 수의 과목으로 제정이 되지요. 3차 교육령 때는 조선어 수의 과목. 그리고 기존의 보통학교가 심상소학교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더라. 그리고 요게 이제 황국시민화 정책으로 황국신민 국민학교로 바뀌기도 하죠. 자, 그래서 6번에 요걸 정리했습니다. 3차 교육령 당시에는요, 즉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심상소학교, 그리고 이것이 바뀌게 된 게 국민학교.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국민학교. 7번 일제 역사정책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일제가 한반도 식민 통치를 위해서 구축한 역사관이다. 답정너죠? 예, 우리 민족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밝히는 역사 관점을 식민사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식민사관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8번에 한국은 발전이 없다, 한국은 발전이 없고 정체되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는 우리 사회경제사학에서 비판적으로 보는데요. 일제의 정체성론, 일제의 정체성론은 우리는 발전 없다라고 왜곡하는 식민사관이고 식민경제사학에서 사회경제사학에서 비판하겠다. 9번이요. 일제 식민사관 목적, 식민사관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의 기관, 일제가 만든 기관, 학회 이런 것들인데요. 조선사 편수회에서 조선사를 편찬합니다. 요거는 좋은 게 아니고요. 일제가 왜곡해서 편찬하는 역사서, 그리고 그와 관련한 기관이 조선사 편수회, 일제식민사관, 그리고 학회로서 청구학회, 일제식민사관. 10번 우리 민족은 그렇다면은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항해야 되겠죠. 자, 민족주의 관점에 따른 민족주의 사학,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신채호 등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박은식이 강조했었던 민족 정신은요, 우리의 민족 주체 정신을 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 민족주의 사학자 혼. 11번, 박은식은요, 저서들을 남겼는데 이 박은식이 남겼었던 저서로서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저서 역사서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박은식의 한국통사. 박은식 한국통사. 나라는 형체, 역사는 정신. 박은식이 우리 민족의 항일 투쟁 기록들을 정리한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박은식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한국통사 박은식. 12번, 이번에는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입니다. 신채호가 강조한 민족정신, 주체정신은 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채호 낭가사상. 13번, 신채호의 저서들. 신채호는 역사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와 비아의 투쟁, 저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저서 조선 상고사, 그리고 고려시대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을 평했었던 조선사 연구초,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신채호. 14번, 이번에는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입니다. 이 정인보가 강조했었던 민족정신의 이름은 정인보의 얼이라고 하지요. 민족주의 사학자 정인보 얼. 15번, 민족주의 사학자 문일평. 문일평이 강조한 민족정신의 이름은 조선심이라고 하네요. 자, 정인보 얼, 문일평, 조선심 모두 민족주의 역사학자들. 16번, 1930년대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기념하여 민족주의 사학자들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여 조선의 역사를 연구하자. 조선학운동. 조선학운동은 1930년대 정약용 서거 99주기를 기념하여 조선학운동 안재홍, 정인보, 문일평 이들이 주도합니다. 17번, 사회경제사학. 사회경제사학은 사회주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유물사관이 반영되어 있지요. 관련한 인물이다. 민족주의 사학이 아니죠. 이쪽은 백나문이 있습니다. 백나문은요, 조선 사회경제사, 즉 사회경제사학 인물이구나. 조선 사회경제사라는 저서를 남겼다. 18번, 사회경제사학은 역사를 바라봄에 있어서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물질적인 유물사관, 사회경제사학, 유물사관. 그리고 사회경제사학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제의 정체성론을 비판했었죠. 19번, 실증사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실증사학자들 손진태, 이병도 이런 학자들을 언급했었는데, 자, 실증적 관점에서 역사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이런 관점이지요. 이들이 만든 학술단체 이름이 뭔가? 19번입니다. 바로 진단학회. 실증사학 진단학회 이렇게 되겠네요. 20번, 민족주의 역사관에다가 사회주의 관점이 반영되기도 한 이러한 혼합된 역사관, 이름 정도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바로 신민족주의 사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손진태 이런 인물이 있기도 합니다. 자, 21번, 이 손진태 신민족주의 사학에 입각하여 저술을 했었던 저서가 있는데 조선민족사 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민족사 개론 손진태. 조금 지엽적인 내용이니까 당황하시지 마시고
눈으로는 보고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2번 1920년대 우리말을 연구하는 단체로서 조선어 연구단체가 있죠. 조선어를 연구하는 1920년대 단체 조선어 연구회, 이들은요 각야날 한글날의 기원이죠. 이를 제정하고 잡지도 간행합니다. 이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에 더 심화된 단체로 발전하기도 한다. 30년대 초에 조선어 학회, 1930년대 조선어 학회, 그 이전 1920년대 조선어 연구회, 조선어 연구회가 30년대 조선어 학회로 발전하고요. 조선어 학회는 우리말 큰 사전, 사전 편찬, 표준어 제작, 이런 것들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24번 이 조선어 학회가 편찬하고자 했었던 게 바로 우리말 큰 사전.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25번에 조선어학회가 해체된 사건이 40년대에 있었다.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 조선어학회는 30년대 초에 조직되어 40년대 초에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26번 일제강점기 새롭게 등장한 종교도 있었네요. 생활을 개선하자라는 세상원도 박중빈이 창시한 원불교. 27번에 1910년대 3.1운동 전인데 이후에 자치론자로 변절하는 이광수의 대표적인 소설 1910년대 이광수를 알아두시고요. 바로 무정이라는 소설입니다. 28번 1920년대에는 각종 잡지, 문학 동인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천도교 잡지가 있었으니 개벽이라는 잡지입니다. 1920년대 잡지 개벽. 29번 1920년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문학이 있더라.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문학에도 이러한 관점이 들어가네요. 이런 문학, 사회주의 문학, 신경향파 문학. 1920년대 사회주의, 신경향파 문학. 30번 사회주의 계급 문학. 이를 우리는 사회주의 문학을 이렇게도 표현하네요. 프로 문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지칭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 그래서 프로 문학. 그리고 이 예술과 동맹, 사회주의 문학 동호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프, 카프는 사회주의 문학. 그렇다면 일제강점기 때 사회주의 나오니까 이때구나. 1920년대 주로 해당합니다. 31번 1930년대 신극운동단체. 자, 서양식 극을 만들자, 이런 예술활동을 전개하자. 극예술연구회. 그리고 32번에 20년대에는요 극예술협회, 그리고 토월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때 새로운 극, 연극,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세요. 일제강점기 때 새로운 문화의 동향이기도 하지요. 33번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영화 아리랑, 1920년대 개봉되는 영화예요. 제작한 인물은 나운규. 그래서 1920년대 나운규의 영화 아리랑. 34번 1920년대 천도교 중심 사회운동. 천도교는 기존의 동학을 지칭하지요. 자, 1920년대 천도교 방정환이 어린이들의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소년운동. 1920년대 소년운동. 35번
1920년대 백정들이 차별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들을 차별 대우하지 마라. 백정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 백정들이 저항했었던 형평운동. 1920년대 백정. 형평운동은 어디요? 진주를 중심으로 확산. 형평운동 1920년대 백정 그리고 진주. 36번 1927년 20년대 여성운동단체인데 신간회 자매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간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알아두신다. 뭔데요? 근우회 여성단체, 신간의 자매단체, 근우회. 37번 1930년대 한국환상곡, 애국가의 기원이죠. 작곡한 인물은 안익태. 그리고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한 손기정.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데 30년대에 이런 안익태, 손기정의 활동도 있었다. 보고합니다. 38번 사회의 생활은 어땠는가? 자, 일제강점기 서구식 복장을 한 남녀들, 서양식 복장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제 때, 강점기 때 등장하는데 바로 모던보이, 모던걸이라고 하죠. 일제강점기 모던보이, 모던걸. 39번 1940년대 전시체제 때, 자, 민족 말살 통치가 더 강화된 시기겠죠. 이때 남자와 여자의 옷들 군복과 작업복이에요. 이거를 국민복, 한국신민복이겠죠. 그리고 여자 옷, 몸빼 바지 이겁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말 때 국민복과 몸빼. 40번 일제강점기 빈민들이 사는 집. 빈민들은요 바로 토막집, 그리고 노동자들은 영단주택. 그래서 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들이 토막집, 영단주택 이런 것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사회 모습이 이랬구나. 자, 드디어 일제강점기 마무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요. 다음 현대사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